10년 만에 그 저희가 제대로 주주총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어떤 조언과 고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제9기 주식회사 네콘의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네콘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명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주주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455만 2,741주입니다. 총 주주의 수는 645명이고 발행 주식 2,455만 2,741주는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며 그 주주 수도 동일한 645명입니다. 오늘 총회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703만 9,299주이며 출석 주주는 그 미입장 제출을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이로써 본 총회는 보통 결의 상황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기 주식회사 네콘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다음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제1호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입니다. 제2호 의안은 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우선 제1호 의안에 대해 다음 구미사업본부 윤곽식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회의록을 작성 안 하고 녹취록을 안 하니까 그거 준비되는 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회의록을 작성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없잖아요. 회의록 작성한 사람. 김승대는 빨리 오래요. 예, 그럼 일단은 그 김수정 대리가 지금 작업을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서류 준비 때문에 멀리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끝내려고 지금 출력 중인데요. 빨리 오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은 김효진 팀장님 회의록 좀 작성해 주세요. 네. 예. 예, 출력 다 했어요. 예, 내려와요. 예, 예. 근데 그 일단 주총할 때요. 저도 뭐 다른 행사는 많이 진행을 했는데 주주총회는 저도 처음인데요. 녹취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의를 녹취가 아니라 그냥 기록을 해서 설명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견을 여러분 주주님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네콘이 향후 이제 포삭 성장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녹취록하고 회의록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해서 보통 그 주택조합에서는 그 영상으로 그 기록 보존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편집국장님이 주주시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계시니까 물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계속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예, 그러면 네. 예,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사회본 그걸 했고요. 뭐 어렵게 그래도 우리 주주님 중에 저희 한국유통신문이라고 전국적인 신문인데요. 편집국장님께서 또 저희 제품에 대한 유통을 위해서
해주시니까요. 그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안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그 회계감사 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외부 감사의 의무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님이 계시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재무제표가 지금 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확인서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요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안건인데 지금 뭐 솔직하게 뭐 보시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2019년도 재무제표상에서 저희가 그 부채 비율이 이전에는 마이너스 742%, 그리고 2017년도에도 마이너스 1000 몇백 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보통 과제를 하거나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70% 이상인데요. 50%에서 70%인데 그 작년 같은 경우도 19.8%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재작년이요. 근데 19년부터는 어떤 부채 비율을 저희가 216%로 이제 확 낮춰놨고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R&D 사업 같은 경우도 한 700% 이하면은 건전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50% 이상인데 저희가 90%로 했습니다. 매출은 상당하게 이제 그 작년에 뭐 한 5억 정도뿐이 못했지만 올해 목표는 저희가 80억 정도를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 중에 저희가 그래도 비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순수 매출 IoT 저희 제품에 대한 순수 매출을 5억 정도 했다라는 것은 1000세트 이상 나갔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무제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1호 안건에 대해서 그 구미사업본부장님의 설명과 함께 관련 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의견이나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를 통해서 본 안건에 관한 그 찬반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하시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합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참석 주주 수하고 주주 인원을 7분으로 한 이유는요. 현재 이제 그 대리로 해서 위임장은 안 받지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현재 참석자 중에는 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럼 그 좀 이따 찬성하신 걸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표결 결과 그 제 1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예, 그 다음 제 2호 의안에 대해서 그 윤곽식 사업본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2호 의안은 이사 선임에 관한 건입니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대표이사의 그 사망으로 인하여 저희가 그 신규 그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기존 이사의 사임권이 그 이번 안건의 주된 목적입니다. 먼저 이제 사임되는 안건은 이제 우인구 대표님은 퇴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회이사로 계셨던 강성호 사회이사님은 오늘 주총 이후로 사임을 하시고요. 그리고 김성명 사내이사도 사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그 이사 선임은 사내이사 3분과 사회이사 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이사 최종호 이사님께서는 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오셨고요. 아주대학교 지식재산공학의 석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국가공무원을 지내셨고요. 대학교에 계셨다가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메이저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투자사입니다. 예, 두 번째 저희 사내이사로 임명 예정이신 강선천
원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를 다니시다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 현재 여수 한방병원 병원장을 지내고 계시면서 재단법인 여수 열애재단 이사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 서 있는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호음대 경영학 박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네콘의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이사로 임명 예정인 구견호 이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공학 그 박사시고요. 현재 주식회사 인스턴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회사 네콘의 그 자문위원으로 고문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신규 임원에 대한 프로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2호 의안에 대한 그 윤곽희 본부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본 의안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대로 확정하시죠. 예,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고 뭐 특별히 관대하시는 주주분들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안건도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결 결과 제2호 의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3호 의안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 3호 의안에 대해서도 그 윤곽식 본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3호 의안은 기타 안건으로 직원 스톡옵션 배정권하고 기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임 이사의 의결에 따른다라는 안건을 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첫 번째 직원 스톡옵션 배정권은 주 네콘의 최대 주주이신 강선천 신임 이사님의 그 제안으로 그 2020년도 총 주식수의 6% 이상을 직원들의 스톡옵션으로 배정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안건 제3의 2호 안건은 기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잠시 후 주총이 끝나고 신임 이사회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따른다는 안건입니다. 예. 여기 이제 요 배경 설명 좀 제가 좀 예,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제 문구는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2020년도 총 수익수 6% 이상 가능이 아니고 6%까지 가능 이렇게 좀 문구 수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6% 이상이 아니고 최대치가 6%까지 네. 6%까지 가능한다. 대부분 그 직원들 그 이제 회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통상 스탁 옵션은 이제 전체 그 발행 주식수의 한 3% 이내 정도, 3% 정도로 이제 대부분 그 스탁 옵션을 발행을 하는데 저는 이제 최대 주주로서 그 직원들의 이제 그 이 좀 헌신적인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의지 그런 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통상 3%의 2배인 6%까지 좀 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이런 안건을 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총 주식 수의 6% 이내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이 아니고 자문위원까지 포함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6% 초과해서. 이내가 자문위원까지 포함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 강선천 그 이사님의 의견을 받아서요 안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자문위원의 스톡옵션 배정은 총 주식수의 6%까지 가능하다. 이게 의견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제3호 의안이 중간에 조금 문구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 강선천 이사님이 좀 수정을 해주셨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은 통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의결 결과 제3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네, 다음은 제3회 2호 안건. 그 외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임 이사의 의결에 따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원래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상으로 의안들이 전부 다 처리가 됐고 제 9기 주식회사 네콘의 정기 주주총회가 마쳐졌음을 잠깐 저기 의장님 저기 신임 이제 사실상 그 신임 대표이사는 이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 결정된 건 다름없는데 좀 인사 말씀을 이렇게 회의 전에 들어본 각오나 이런 거좀 들어보니 아니 폐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신임 이사님들. 회의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공식 주주의 석상에서 마이크 한번 하세요. 목소리 큰데 괜찮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인사드렸는데요. 사실은 안 해주셨으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첫 투자를 했어요. 그때 밤새 잠을 못 자거든요. 투자 쪽에서는 한번 이게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잘못 될까 수많은 고민도 하고 원래 투자를 할 때 처음에 그렇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네콘 오늘 올 때에도 어제 좀 잠을 못 잤습니다. 비슷한 심정이었고요. 처음에 또 한다는 생각이고 또 회사가 또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슈퍼맨은 아닙니다. 뭐 슈퍼맨 살려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뛰어오고 또 모든 것을 만능으로 해결하는 그런 슈퍼맨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제 이력 보시면은 저는 문과 출신이고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문성에서 죄송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어요. 산업의 전반적인 건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부분은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대신은 또 공부는 해야죠. 공부는 하고 또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 네콘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는 공부는 하겠지만은 또 거기서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아마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거는 제가 또 충분히 준비를 하고요. 시간이 또 해결을 해줄 거라고 믿고요.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계신 주주 한 분 한 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저도 언제든지 가서 제가 막힌 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좀 여쭤보고 또 언제든지 좀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맡게 됐는데 내년에 또 오셨을 때는 조금 더 회사가 또 좋아져서 주주님들 오셨을 때 좀 더 밝은 표정으로 그때는 아유 고생했다 서로 웃으시면서 그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은 4월에 만나러 가실 거죠? 지금 일본도 네. 아시겠지만은 한일 관계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잖아요. 또 기존에 무비자 90일 무비자 입장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네요. 그래서 기업 비자 이외에는 거의 지금 발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손 회장님은 현재 언론 보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중동 펀드로 100조를 받으셔서 기존에 쿠팡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에 몇 개 투자를 했고 실제로 그 미국의 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3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3천억 거기가 좀 이렇게 폐업을 했대요. 2년 만에. 그래서 그 손실을 받고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가 좀 손실을 좀 보는 상황이라 봐요. 근데 이제 1,000억 그러니까
100조 일단 펀드였는데 추가로 요게 좀 성공을 하면은 또 추가로 100조 펀드를 추가로 받기로 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인데 손 회장님은 일단은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면은 제가 충분히 지금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또 관련된 좀 미팅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앞서 지금 미국 쪽에 미국도 또 상황은 비슷합니다. 또 어제도 보셨다시피 그 유명한 리그인 NBA 리그가 지금 경기 중단도 고려를 하고 있잖아요. 중단 선언도 했고 향후에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 쪽을 제 지인 통해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또 투자도 저희가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분 통해서 한번 투자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근데 단순히 회사가 투자로 계속 받아서 영위하는 거는 좀 그거는 회사의 정확한 모양은 아니고요. 우리의 좀 맷집을 좀 강화를 해서 매출 신장이라든지 또 매출을 위해서는 지금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이거 비상장 그 벤처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 문제가 따를 수도 있고 회사 또는 뭐 자금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난관 우려도 많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 그 회사 이러한 그 비상경 회사를 선뜻 대표 회사를 맡겠다고 이제 나서신 데는 그래도 네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어떤 포부 이런 이제 미래에 좀 청산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자문위원님도 와 계시고 또 주주분도 와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거 정말로 이런 위험한 일인데 이게 맡을 만한 어떤 네콘의 장애성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포부 청산진에 좀 듣고 싶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제 이사들하고 좀 의논을 할 때 당연인데 또 이 자리에서 괜히 막 장밋빛 전망 그거는 좀 괜히 저도 이제 허황된 올해 막 100억 하겠다, 200억 하겠다 그건 실질적으로 거짓말이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미국이 보니까는 돈이 있잖아요. 미국은 정말 자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니라 산업을 걔네들은 만들어 가더라고요. 신사업을 만들어요. 아예.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끊임없는 투자와 자금 지원으로 아예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은 IT 강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5G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도 좀 버벅거리고 있고 사실은 IoT 시장 자체도 5G가 활성화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활성화될 텐데 그래도 일찍 우리 네콘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주님들도 이쪽 사업 자체가 당연히 이제 통신 3사가 주름 잡고 있는 시장이고요. 통신 3사도 쉽게 이 시장을 아직도 활성화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도 자본으로 아마 이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분들. 네콘을 선뜻 맡았던 거는 3년 전부터 알게 됐습니다. 우인규 대표님도 알게 됐고 몇 가지 이렇게 같이 코업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관계 속에 좀 추진했던 게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또 운영된 거는 실제로는 잘 몰랐어요.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몇 번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또 우리 네콘에 관련된 내용 자체에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계속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올해 운영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 네콘 자체가 좀 내실을 좀 다져야 되겠구나. 그 전에는 이원화돼 있었잖아요. 구로와 구미가 이렇게 앞에 둘 다 구자였지만, 근데 이원화돼 있었는데 약간은 회사 운영이 좀 기형적으로 좀 운영이 됐던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내실 있게 구미 쪽으로 좀 역량 강화를 하고 싶고요. 기존의 구로 사무실을 정말 영업 사무실로 조금 더 규모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컨택했던 아니면은 컨택을 마무리를 못했던 거 컨택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재컨택을 하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꼭 필요로 하시는 데가 있어요. 또 앞서 작년에 굉장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던 그 장애인협회라든지 척수장애인협회 그쪽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매출을 좀 극대화를 하고요. 올해 제가 아까 미국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 인도네시아에 좀 인맥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 집안하고 좀 인맥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쪽하고 좀 호흡을 좀 해보려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동남아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아시겠지만 섬나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GPS라든지 그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쪽하고 정부하고 아예 움직여서 지금 인도네시아도 아시겠지만 자바섬 쪽으로 좀 수도를 옮기실 추진하고 있잖아요.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어떻게 새로운 호기가 있을 때 기존의 자카르타에서 수도를 옮길 때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해서 네콘의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수출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산업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아까 오다가 강부사장님하고 차 안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 그 상장사의 백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수출이 95%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의외로 해외 쪽에서 많이 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은 우리나라도 일단은 초석을 가져가지만은 해외 쪽에서 오히려 한번 우리의 플랫폼을 수출을 해보는 식으로 올해는 좀 진행을 하고 싶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충분히 각인이 되도록 좀 계속 기존의 홍보라든지 이거는 되게 채널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채널화하고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는.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급성장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장밋빛 전망은 보여드리지 않겠다는 게 괜히 허황된 이제 전망, 허황된 수치 저는 싫어하거든요. 정해진 거에 대해서 좀 더 늘려나가는 거는 올해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좀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부채 비율도 또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 매출이 좀 낮습니다. 매출은 올해 못해도 두 자릿수로 좀 끌어올리는 게 회사 측면에서 좋고 주주님 보시기에도 모양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너무 마이너스인데 올해는 꼭 플러스로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뭐 여기 주총 끝나고 따로 좀 발표 자료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사회 저희 준비되어 있는 거 있고요. 이사회만. 예. 이사회에서만. 예, 예. 그러면 좀 비공개 주총에서 공개하기 좀 그런 내용도 있다 이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방금 아까 드리는 것은 이제 신임 이제 최종호 대표님 이제 고대 행정학과 나왔다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아는 정보가 없는데 주총 선정하기 위해서 좀 고대 행정학과 이후에 좀 경력이나 양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제 과를 많이 따라가잖아요. 행정학과 나왔을 때 보통 고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1학년 때부터 고시 꿈을 꾸고 고시 준비를 했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 1차에는 많이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좀 전환을 했던 게 공무원 7급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7급 시험은 이제 졸업하고 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첫 근무지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 쪽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교정 쪽도 근무를 했었는데 공무원 2년 생활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좀 공무원 생활에 대한 좀 염증도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그 고대 83학번 경영학과 선배가 학원 재벌이라고 그럴까 학원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교육그룹에 있는데 그게 이제 다산 교육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재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간 근무하다가 그때 이제 이런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뭐 기본적인 외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재무만 봤던 건 아니고요. 또 업무 첨가를 더 해서
그때 좀 경력이 제가 이 회계라든지 이쪽에 많이 눈이 떠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업무가 성균관대 교직원으로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참 창업 붐이 좀 일어났었고 창업에 대해서 학생 창업, 그 앞전에는 좀 교수 창업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생 창업을 많이 했을 때 제가 그때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그 창업 보육을 좀 업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투자라든지 기술 이전 또 정부 과제 그런 이제 다양한 업무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이 투자 유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경력으로 기업을 많이 컨택을 했었고요. 지금 여러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리멤버라는 앱이 있습니다. 리멤버 앱에 보면은 이제 명함들을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제 앱에도 보면은 그때 상당히 좀 많이 회사들 많이 만났고 대표회사들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리멤버 앱에 대표이사 명함만 3,500개가 입력돼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제 지론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라는 거는 뭐 페이퍼 얼마든지 좋죠. 근데 페이퍼에서는 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직접 현장에 가보면은 또 다른 회사의 모습이 있었고 또 다른 회사의 이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업이 이제 투자업 쪽으로 제가 전환을 했고요. 투자업은 지금 8년 넘게 근무를 했고 직접 투자도 해봤고 또 거기에 한 축으로 M&A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력으로 지금 보니까는 3,500개가 그냥 생긴 건 아니고요. 물론 상장, 비상장 회사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력돼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도 그 관계로 여기 우리 국고모님도 또 만났었고요. 국고모님도 그 회사도 M&A를 진행해서 좀 아직까지도 좀 좋은 관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성장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상당히 이제 M&A를 크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이 이게 정말 앞서 서두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대기업 사업입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데 결국은 M&A를 통하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받든지 우리 자체 역량이 안 되면은 또 그런 쪽도 고려를 해보면은 향후에 성장하는 방향에서 성장하는 또 위치에서 더 좋은 입지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양력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자리인 거 알아요. 그리고 물론 비상장 회사 대표이사 맡는 게 아시겠지만은 모든 거를 다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 회사가 부채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은행권 부채도 다 대표이사한테 올 겁니다. 뭐 그게 두려워서 그렇진 않고요. 두려우면 이 자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